2021년의 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들,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디지털 뉴스팀 박광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참 이슈가 많았어요. 내용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나 코로나나 정치 이런 좀 거대 담론은 일부러 좀 제외를 했어요. 저희가 대신 세밀한 좀 이슈 중심, 특히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를 선별을 해봤는데요. 좀 웃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좀 안타까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올해 연초죠. 이 전국을 공분에 빠뜨렸던 뉴스, 지금 화면 보면 나오지만 이 법원 앞에 추모 화환이 연이어서 있죠.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작년 10월 발생을 했지만 이슈화가 되고 또 수사 재판 등은 올해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21년의 주요 뉴스로 꼽아봤고요. 특히 이 숨지기 전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어린이집 교사나 또 의사로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자, 이 특징을 좀 보자면 이번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시민 참여가 컸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법정 근처에 나와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정인이 부모를 자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 이런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양부모 정작 취재진이나 분노한 시민들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검찰 송치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함께하셨습니까? 사랑단일 들린 속도조이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한번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취재진을 이제 따돌리려던 정인이 이제 양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다, 살려달라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양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이게 아이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는 거라 화가 난다. 물론 그분 생각이긴 하지만. 그분 생각이긴 하죠. 이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의 또 글이 밑에 80여 개 넘는 글이 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댓글이었고요. 자, 2심까지 이제 끝났고 양 어머니가 지금 징역 35년 그리고 양 아버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심 무기징역에서 형량 자체는 다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 또 한 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구한 상태고 특히 정인이 사건 특징을 또 하나 보자면 온라인에서 굉장히 반향이 컸는데 일종의 추모 공간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론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 치사를 넘어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물론 이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처벌만으로 학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방지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인이한테 참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법을 제정하게 하기도 희생으로 인해서 제정하게 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학대 신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만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좀 많이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동산도 핫했잖아요. 지금 두 앵커분들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올 한 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렸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LH 사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LH 직원들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 계획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내용이에요. 시민단체 폭로로 알려지게 됐고 워낙 업무에 정통하다 보니까 참 수법도 이게 그야말로 프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네, 지금 이 보는 이제 사진이 왕버드나무예요. 왕버드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3.3제곱미터의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적당한데 이제 1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의 나무를 25그루나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제 보상 금액을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왕 버드나무가 빨리 자란다 그래요. 네. 빨리 자라기도 하고 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심은 건데 정말 뭐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장면이 참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사과를 해도 뭐 지금 용서를 해줄까 말까라는 상황에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들 참 많았어요. 적반하장 리스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네, 바로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몇몇 사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재개발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LH 지금 직원이 직접 이제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8층에 있어서 이 항의하는 게 안 들린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써도 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또 그 표현의 뉘앙스를 살려야 되니까 온라인이니까요. 예, 개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꿀맛이다 뭐 조롱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LH 직원이 입사 2년 차였는데 LH 감사실이 뭐 지난 5월 이제 해임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면 어차피 뭐 한두 달만 지나면 잊는다. 또 안 입고 오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LH 직원이라고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근데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공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또 뭐 검찰,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뭐 너희는 별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법원이 판단하지만 사실 법원의 판단은 최종인 거예요. 사실 사회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법은 보통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분이 절대 얘기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게 중론이죠. 예, 뭐 관련 패러디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H를 두고 내 아파트였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네, 뭐 저희가 온라인 오늘 좀 주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추가를 했는데 LH 사태 특히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컸습니다. 뭐 패러디물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밀레이 명화 이삭 줍기를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모습인데 이걸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뭐 어린 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이제 꼼수를 일종 절묘하게 이제 풍자를 한 내용이었고요. 또 영화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랑 LH를 이제 치환을 시켜서 LH 부자들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또 예능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이제 LH 혼자 산다. 여기에 뭐 2021년 신직업표를 보면 1등급은 LH 직원, 2등급은 형제가 LH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이슈였죠. 네, 뭐 웃자고 하기에는 참 보면서 씁쓸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다른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YTN 유튜브 채널도 매일매일 시청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독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신 날을 이틀 골라봤는데 먼저 지난 5월 13일이 이제 뭐 1,114만 정도가 시청,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거거든요. 혹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5월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매우 좀 뜨거웠던 사건인데 이게 손정민 군에 관련한 부검 결과가 이제 그날 한강 실종됐던 의대생이었죠. 손정민 군 관련 부검 결과가 그날 나왔어요. 뭐 사건 잠시 설명드리면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는 사라지고 본인은 실종이 됐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이게 이제 익사로 추정이 되고 머리 상처 뭐 사망과 관련 없다. 이런 이제 분석이 이날 나왔는데요. 참고로 또 올 한 해 YTN 유튜브에서 뭐 단일 콘텐츠로 이제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바로 이 손정민 씨 관련 뭐 실종 전후 CCTV 상황이 담겼던 내용이 한 570만에 넘는 이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진실이 뭐였을까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당시 많은 누리꾼들이 영상을 막 분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뭐 어떤 장면인지 자체적으로 돌려도 보고 정말 뭐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셨죠.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시청자들이 YTN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인데 이날이 이제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지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뭐 끝까지 사실 사과를 뭐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8일 정도 이제 간격이었는데 이제 노태우 국가장 때와도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뭐 비판적인 시각이 컸던 이유고요.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 빈소 같은 경우에 여러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죠. 뭐 일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일베 캐릭터 탈을 쓴 조문객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 화환이 이제 반나절 동안 있다가 치워지기도 했고요. 또 5.18 뭐 북한군 개입설 같은 망언도 참 안타깝게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고인의 부인 이순자 씨 뭐 사죄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정작 5.18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좀 알맹이가 빠진 사과가 예.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인데 일단 이렇게 쿠데타 주역이 뭐 잇따라 이제 숨졌지만 사실 이게 뭐 끝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진상 규명을 향한 과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올 한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 불신 좀 키우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인터넷에 관심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 층간소음 관련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명명이 네. 보통 되고 있어요. 인천 한 빌라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2명이 출동을 했고 이 갈등 빚는 주민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경찰이 현장을 네네. 이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이 두 경찰관이 해임 처분이 예. 됐고요. 사실 이제 뭐 사건 초반에는 위층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경찰이 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위층에 있었던 게 뭐 여경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뭐 남녀 갈등, 뭐 여경 무용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남녀 문제를 떠나서 이게 경찰이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는 게 뭐 예. 중론이죠. 예. 그런 상황이면 일단 대응을 해야지 당연히 이게 무슨 피해자 구호나 지원을 요청하러 내려간다? 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네. 뭐 의견이 많았고요. 피해자 가족은 지금 부실 대응 경찰을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도 뭐 당시 상황이 담긴 이 CCTV가 완전히 공개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청와대 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후에 이제 공권력 강화를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네. 긴박한 상황에서 뭐 범죄 진압 예방을 하려다가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책임을 좀 줄이거나 묻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 행위의 적합성은 뭐 법원에서 따로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뭐 정치라든지 코로나 굵직한 이슈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언론에서는 다 다뤄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켜봤던 것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조금 더 밝은 뉴스들이 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렬 기자와 함께 디지털 소식들, 온라인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